야탁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가 어떤지, 두 번째는 영어 시험이 어떤지, 세 번째는 이제 기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가 지금 200명 후반대에서 많은 학교들은 300명 초반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300명이다 놓고 봤을 때 지금 1등급 안에 들려면은 전교 영어 12등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서 태원고, 임해고, 야탁고, 돌마고, 송림고, 영등여고까지, 판교고까지 이 지역 학생들한테서 그동안 4년 동안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선생님 자신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들으시고 또 부원장님이 입시와 관련된 좋은 말씀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성 열정학원 부원장 강민정입니다. 대입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배정 받으셨고 이제 고입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저희가 종착지가 이제 대입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 그다음에 정시.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이 중요한 시험이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주를 이루는 시험이고 사실 수시 안에서 요즘 논술 적성 부분은 지금 많이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수시 안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교과 전형이 있고 이제 종합 전형은 이제 내신 플러스 그다음 여러 가지 학생 고교 생활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정성 평가를 이제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세특이라고 세부상 이제 세부 특기사항까지 포함되는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으로 사실 나눠져 있고요. 내신이 70, 그다음 정시. 그다음 어머님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수시로 가실 때 학교 내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절대평가는 사실 어디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 수능에서만 사실 이제 90점 이상이면 1등급, 그쵸?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결국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네, 지금 수시는 어쨌든 전 과목의 내신 성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과목 포괄적인 학습이 또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수능이 지금 1등급 90점 이상이 사실 예전에 6, 7%? 그럼 사실 100명 학생 중에 100명 학생이 있으면 6명에서 7명, 아무리 많아도 8명밖에 지금 1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 지금 24년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수능 어려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처음에는 엄청 쉽게 낼 거라고 하고 선행학습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킬러 문제 배제한다. 그래서 사실 엄청 기대했잖아요. 킬러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수능 고득점 엄청 나오고 만점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대급 점수가 고득점도 나오지 않았고 학생들도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이 어려웠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보면 교과서가 사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영어 같은 경우엔 이제 부교재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제 추가 프린트 같은 외부 지문이 또 사실 그리고 가장 지금 사실 고득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휘 확장 서술 능력. 네, 지금 서술형이 지금 고등부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중학교까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에 객관식밖에 없어요, 영어가. 1, 2, 3, 4, 5 중에 답만 고르는 거였죠. 그리고 근데 수행평가라고 아시죠? 중등부 때 봤던 수행평가는 다 서술형이에요. 그렇지만 수행평가 서술형이 고등부 서술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거죠. 중학교 때 수행평가는 조금 그냥 자기 의견 같은 부분들을 그냥 글로 쓰게 하는 그런 수행평가고 점수도 조금 사실 후하게 매겨지는 반면 이제 고등부는 아예 그 내신 안에 서술형 비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조건도 이따가 오늘 정재훈 선생님이 학교별 또 특징 문제들 보여주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서술형 쓰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건이 만만치가 않고 학교별로 쓰는 문장 길이가 훨씬 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탄탄하게 문장 같은 걸 배열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더 유리한 게 중학교 때는 A, B, C, D, E 이렇게 5단계로 성적 나누고 있는 거 성적표 받아보셨잖아요, 어머님. 그쵸? 근데 이제 A를 맞는 90점부터 100점 학생의 비중이 사실 이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해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다른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뭐 일부 이렇게 평균이 뭐 60점인 학교들도 실제로 거의 C까지 나오는 학생들이 50%가 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평균들이 다 높아요. 지금 80점대고 막 A 비율, 한마디로 90점 넘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모든 학교들이 40~50%대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90점이 넘는 애들이 전교생의 한 절반 정도는 그 과목에서 90점을 넘게끔 지금 출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는 학교 성적이 90점, 지필고사가 90점이 안 넘어도 학생들이 90점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 비율이 25% 지금 뭐 수행이 막 50 뭐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필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와도 수행평가에서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돼서 실제 A 비율이 이 지필고사 성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부에 가서는 지금 그 내신이 이제 수능은 어차피 수능은 뭐 절대평가라서 영어 같은 경우에 그냥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제 내신 등급은 1에서 지금 9등급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가 지금 200명 후반대에서 많은 학교들은 300명 초반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300명이다 놓고 봤을 때 지금 1등급 안에 들려면은 전교 영어 12등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일단 제 학원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야타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가 어떤지, 두 번째는 영어 시험이 어떤지, 세 번째는 이제 기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야타코는 특이하게도 영덕여고랑 마찬가지인데 그 입학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입학 시험을 봐서 첫 번째는 그 성적으로 이제 심화반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마다 이제 내신 성적이랑 모의고사 성적을 반영해서 심화반 아이들이 인원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나름 되게 잘 챙겨주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야타코가. 그래서 아이들도 다니는데 크게 불만은 없는데 다만 좀 수업이 좀 빠르고 그 오전에 이제 등원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 언덕이 좀 있는 걸 좀 아이들이 불만을 갖지만 그 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랑 외부 지문이 거의 5대5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어법 어휘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60% 이상이 다 어법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법을 못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학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5+7, 그러니까 객관식이 25문제고 서술형 7문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문제 이상을 50분 안에 OMR 카드까지 작성해서 풀어야 돼요. 사실 이게 영어 선생님이지만 그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속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실력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암기를 하는 게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정 부분을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기가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어법을 그냥 하나 고르시오가 아예 안 나와요, 야타코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두 개는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으면 답이 어긋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50분 안이라는 시간 안에 과연 이거를 풀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가 확실히 중학교 때랑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하죠, 학교 시험이 매우 어렵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매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난이도가 줄어들긴 했어요, 국공립이라서. 근데 그래도 정말 어렵고, 학교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교과서가 거의 20%에서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부 지문이에요, 싹 다. 그 두 번째는 변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써져 있는 걸 읽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최근에 있는 거를 한 3개년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물론 여기에다 반영은 하긴 했지만 더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 이제 변형을 많이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건데 서술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솔직히 제가 알려주니까 이게 주제가 아무리 변형을 해도 주제가 변화가 안 되거든요. 보통 글의 주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서술형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게 과거의 이메고 스타일, 그러니까 되게 깊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슬래시가 있거든요. 이 슬래시가 변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 줄을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변형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제가 적종을 다 해도
순서별 나올 것 같다, 유형 바뀔 것 같다, 변형 추가될 것 같다까지 다 맞춰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단어 실력, 해석 실력이 없으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메모가. 답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거의 원장님이 아까 보시더니 동시 통번역가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지만 요새도 이제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항상 가구는 늘 똑같아요. 다 세 문제 나와요. 얘는 배운 지문, 얘는 안 배운 지문이 나오고 그 배운 지문 안에서도 절반은 또 새로운 변형을 하고요. 다만 답이 좀 짧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작년 겁니다. 태영고에 항상 20-30% 학생들을 제가 늘 매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영어 시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어휘가 60%에서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영덕이랑 똑같거든요. 어휘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어휘가 두 번째 특징이랑 똑같은데 영영풀이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영풀이를 읽고 본인이 그 다이어의 뜻과 매칭할 수 있는 실력. 세 번째는 역시나 어법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얘네도 어법이 밑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법 어휘를 정말 잘 해야 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수가 50분에 못 풀어요.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1컷이 몇 점이 나왔냐면 82, 심지어 3컷이 69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40점대였으니까 고등학교가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웠어요. 확실히 달라요. 여태까지 봤던 학교들이랑 좀 특징이 많이 다른데 이게 보시면 일단 밑줄은 없어요. 근데 영영풀이가 fish랑 수터블이랑 같다고 가정을 해도 뒤에 있는 예문까지도 이 fish이 똑같은 예문으로 뜻으로 쓰였는지 플러스 본문에서의 뜻이랑 똑같이 쓰였는지 네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 그래요. 영영풀이가 너무 많이 그렇게 출제를 하고요. 시그니처 문제 하나 갖고 왔는데 한국어랑 영어를 주고 밑줄 역시나 없고 정확하게 한국어랑 영어랑 매칭되어 있는 단어인지 그리고 어법인지 어법이랑 어휘를 둘 다 골라야 돼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대해서 특징을 보면 변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작년 마지막 시험은 제가 가르쳤던 지문이었나? 이 정도로 변형을 해요. 이메고보다 더 변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서술형도 이메고처럼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는 7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한 7:3 비율인데 쉬워요. 되게 짧고 쉽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맞춰와요. 교과서는 되게 쉽게 나오니까 이제 외부 지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역시나 길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변형을 많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법이 범위가 아닌 것도 출제를 해버리고 특히 서술형 보시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변형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변형한 것도 예상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거의 다 많이 맞추긴 하지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적중을 해도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서 시간 안에 영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정말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덕영어입니다. 그 영어 특성상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아이들이 제 경험으로는 90점 초반이 나와도 2등급 정도가 나오고요. 80점대 나오면 3, 4등급이 계속 나오는 학교고 시험은 장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서술형은 변형을 많이 안 하고 영작이 되게 짧아요. 되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아까랑 똑같죠? 태영고랑. 근데 다만 태영고 수준에서 어휘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거의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영어가 아무리 뭐든 간에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7, 8월에는 아까 저렇게 분석한 거를 토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피드백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틀린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름에 짧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고 다시 이제 9월부터 12월에 내신에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